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거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얘네들이 이거 충분히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을 조만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놓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놓자. 또 반대로 얘네들이 또 한번 박스권 하단 부분을 도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앞에서 만들어놨던 거래 대금이 있죠. 그리고 이런 봉들을 하나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가 여기를 벗어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박스권 내에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이런 매물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매물대가 또 있다. 그래서 매물대에서 매집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은 상태다. 여기서 다시금 또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를 계속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를 충분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매집은 뭐냐?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바로 파악을 해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은 매수했던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변경이 됐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외인들은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지만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매수가 매도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9월 한 달부터 오늘 이 날짜까지 봤을 때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외인들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들 들어오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까지 다 확인이 됐죠. 그러면 우리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관보다는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수 상위에서는 JP모건, 키움, IM증권, BNP 파리바 이런 식으로 외인의 움직임, 그리고 개인,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 다 같이 보여주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삼성 KB증권, 토스, 하나증권 이런 식으로 기관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9월 동안 계속 매집을 했다라고 그랬죠. 얘네들 매수의 움직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거 확인되고 있고, 자, 10월에 들어와서도 이제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은 좀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자, 8월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9월에도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 10월에 어느 정도 살짝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물량이죠. 자, 그리고 신한투자는 어떠냐? 신한투자는 뭐 매수 매도를 굉장히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갔는데, 얘네들 상승할 때는 확실히 들어와 주고 그다음 조정받을 때 빠져나가고, 그리고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자, 모건 스탠리 얘네들도 9월에 쭉 매수해줬고 중간에 한번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삼성 같은 경우 자, 기관이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다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던 움직임에서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K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지만 매도의 움직임이 좀 더 강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토스 얘네들도 매수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10월 들어서 매도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거 다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 살펴보면은
자, 기관이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매도의 움직임으로 좀 돌아서는 건 확인이 되고 있고, 기관 말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8월에도 매수라는 움직임, 9월에도 매수하는 움직임, 10월에도 매수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다. 뭐 중기적이고 장기적이고 뭐 단기적이건 뭐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와 매도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얘네들은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벗어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여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 횡보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곳을 돌파한다고 무조건 매수, 여기를 박스권 하단에 왔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여기도 확실하게 외인이 확실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꼭 확인하고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매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면 되느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던 거 누구였죠? 외인이었죠. 외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던 움직임에서 이제는 상승시키면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외인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확인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거 말고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느 구간이냐?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는 우리 기술의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자, 누가 외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던 흔적은 다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기술 뭡니까?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가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 횡보 기간이 길으면 길수록 오히려 상승세는 좀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목표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살짝 월봉으로 돌려서 보자. 지금 여기서만 보면은 이 고점 구간이 5,240원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좀 더 늘려서 보면은, 자, 여기 5,840원 구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연도가 2010년도다. 굉장히 오래된 연도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물대는 굉장히 약해져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러면은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는 우선적으로 또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는 거고, 거기는 이제 라운드 피겨 부분이 6,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한번 방향성을 또 결정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1차적으로 6,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되,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상승할 수 있다면은 목표가를 갱신해서 올라가면서 끌고 가면 되고,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여기서 일단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또 잡고 진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6,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